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mRNA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호주와 파트너십을 추진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아이진 mRNA 파이프라인 확장을 위해서 호주와 파트너십을 추진한다는 내용인데요. 지난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최한 한국하고 호주 간의 mRNA 백신 파트너십 라운드 테이블에서 셀트리온의 류동균 신약연구본부 팀장이 셀트리온의 감염병 R&D 파이프라인을 소개하고 향후 임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의 개념을 보면요, 크게 보면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그 다음에 이제 한 축이 사실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감염병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신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백신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감염병 항체 치료제 파이프라인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플루엔자 백신 CTP25, 폐렴규균 백신, 수두 백신 파이프라인에서는 자, 인플루엔자 백신은 크게 보면 우리가 감기가 200가지 이상의 이제 이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발병하는데 그 중에서 이 독감이라고 하는 걸 이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이제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백신, 이 부분들이 2009년도에 사실은 이제 신종플루 나왔을 때 타미플루가 이제 종결을 시키고 난 다음에 셀트리온에게 개발 의지를 계속 이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포보행계원의 4가 백신으로 3가에다 하나 더 했다라 보시면 되겠죠. 이 공정 개발을 완료했고 비임상 물질을 생산해서 독성 시험을 진행 중인 단계. 개발이 상당히 좀 오래 되고 있죠. 그 다음 폐렴규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형태의 백신이고요. 수두 백신 같은 경우는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이고, 이 폐렴규균 백신 같은 경우에는 글락스스미스사의 이제 싱크릭스가 있죠. 여기 뭐 매출이 한 3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 준하는 어떤 면역 원성을 좀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염병 항체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 인플루엔자 치료제 관련되는 CTP27, 요거는 이제 칵테일 제형인데요. 여기 CTP25하고요. CTP 이제 22, 요걸 이제 섞어서 하는 것인데 국내 이제 임상 이상을 마친 상태고요. 나머지 두 개가 이번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죠. 레키로나가 여기 CTP59가 있고요. 그 다음에 CTP64는 이 변이 관련되는 부분에 더 이제 반응하는 항체 치료제로 지금 유럽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죠. 사실 이제 셀트리온의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을 보면 이 바이오 시밀러 형태의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바이오 베타 형태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향후에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의 어떤 기술력 개발, 이 R&D 능력들은 상당한 수준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팩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 부분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mRNA 기반 관련되는 백신, 치료제 이런 부분들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mRNA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 특허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에 원천 기술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이제 호주와의 어떤 파트너십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의 공동 연구가 될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보면 파맵신이라든지 올리패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날론과 더불어서 흡입형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을 호주에서 임상하잖아요. 임상 연구에 어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코로나도 초기 팬데믹이 때요. 이 감염병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수행할 별도의 연구소를 구축할 만큼 적극적으로 이제 국가가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이런 연구개발 능력과 한국의 제조 생산 능력이 협업을 하면 상당한 어떤 시너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어떤 발전이 이런 의견을 통해서 전해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향후에 셀트리온 어떤 파이프라인 확장에서.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2주 넘게 셀트리온 관련 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주가 하락. 소액주주와 경영진 간의 갈등 이런 부분인데 오늘도 나왔죠. 셀트리온 그룹이 올해 초 대비해서요. 1월 4일 대비해서 10월 25일까지 무려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80조 가까운 어떤 전체 시총이 50조 아래로 떨어졌고요. 종목으로 보면 셀트리온이
한 36%,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빠졌죠. 41%, 셀트리온 제약이 43.8%. 소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업회사의 어떤 합병 과정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고평가가 되고 셀트리온이 좀 저평가되어야 그래야 이제 뭐 사측에서 좋다고 하는데 주가로 보면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더 빠졌어요. 예. 요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제 관련 기사들이 나오는데 30대 그룹 중에서도 가장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회사 중에서도 이제 보통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많이 비교하잖아요. 근데 뭐 CMO가 보통 1이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도 CMO를 했지 않습니까? 바이오 시밀러는 2, 3 정도의 단계를 주고 바이오 신약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이 주는 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오히려 지금 국내에서는 그 CMO를 하면서 모더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 안정적인 어떤 물론 이제 3분기 실적은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오히려 PR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을 주고 있고 CMO보다 더 윗단계가 있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PR이 지금 40대 정도로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그 하락폭들의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회사의 어떤 그 대응의 어떤 부족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머크 관련해서 경구용 치료제, 몰루피라비르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 백신이라든 치료제 관련 조가들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영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수급을 압박을 했고요. 이런 어떤 상황에 더불어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에 생산하면서 이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회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위해 이제 한 3주 넘게 플래팅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소액 주주들이 이제 회사에 이전과 같았으면 셀트리온 아마 자사주 매입을 했을 건데 자사주 매입을 뭐 거부를 하고 본업에 충실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요 부분을 좀 다뤘던 또 다른 기사도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3사 합병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수년간 적극적으로 사실은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빌려서까지도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시장에 아주 적극적인 어떤 공매도와의 어떤 싸움이라든지 주주가치 제고를 했던 셀트리온인데 왜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이상한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뤘던 내용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회사 합병이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 이런 걸로 단기적인 또 주가 부양책을 억제하고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뭐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주회사끼리 이제 합병이 이어지면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3사 합병을 계획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현재는 이제 지주회사 합병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밀려 있고, 그래서 3사 합병의 시점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오너 일가 입장에서 보면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그 지분이 많기 때문에요. 지분이 많은 쪽에 어떤 주가가 올라가고 지분이 없는 쪽이 이제 좀 떨어져야 합병할 때 유리하죠. 요거 이제 뭐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좀 보시면 충분히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업계 일각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합병이 진행되면 불가피하게 이제 자사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과도한 자사주 보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사주 부담이 되기 때문에 꺼려지고 있고, 만약에 이제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지분율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과도한 어떤 자사주를 보유하게 되면요, 요게 이제 자본 조정 항목으로 이제 자사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좀 마이너스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 벌어지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아주 이제 미리 땡겨서 한다는 일각의 시각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적극적인 어떤 자사주 매입을 조금 안 하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는 자사주 매입이 단기간에 약간의 도움이 되겠지만 여태까지 그럼 여태까지 끊임없이 자사주 매입했을 때는 그럼 향후에는 안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의 어떤 가치의 어떤 재고라든지 회사가 이제 자사주를 보유해서 나중에 뭐 스탁 옵션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소각 관련되는 부분 여러 가지로 사실은 시장에다가 뭔가 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단순히 이제 사도 안 올라가더라 이런 식의 뭐 답변은 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으로 시장에서는 이유를 좀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부분에서 고덱스 관련되는 요거죠, 요거. 고덱스가 요건데요. 밑에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문 의약품이고요. 3분기에 이제 170억 정도 했다. 전분기 대비해서 4.6%. 셀트리온은 이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시냐, 그 다음에 바이오베타,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을 중점으로 이 케미컬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들도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 생명 과학회사의 어떤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고덱스가 3분기 누적 처방액이 유비스트 기준으로, 유비스트가 이제 의약품 이제 시장 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원예 처방액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18위 정도를 했다고 해요. 올해 500억 가량 이제 매출을 내면서 지난해 연간 처방액을 달성할 수 있을 거로, 고덱스 관련되는 부분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시장에 또 영향을 좀 받으면서 어제 조금 이제 흘러갔던 부분들을 또 좀 되돌리는 음봉이 나왔죠. 보시게 되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오늘 확 줄었는데요. 어제 한 3% 가까이 좀 반등을 하면서 외국인이라든 기관들이 매수하고 개인들 좀 팔았습니다만, 자, 이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였나 했는데 다시 또 1.57 되돌리면서 22만원권을 하회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한 3.46 정도 올라갔다가, 자, 오늘 기관들 매도하고 개인들 좀 샀습니다만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 헬스케어도 지금 압박 관련되는 부분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은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또 헬스케어하고 제약 쪽은 늘어났고, 이런 흐름으로 거의 지금 한 1주, 그 다음에 2주, 3주, 3주 넘게 지금 플랫형 조정으로 이 이제 급락이 나왔던 10월 초에 연봉의 시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추가 하락은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유럽에서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면서 그 이후에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리고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약화되어 있는 상태니까 플랫형 조정하면서 유럽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는 형태의 모습의 주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시기까지는 좀 계속 이제 행보를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보는 어떤 차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싼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주가의 어떤 반등 흐름은 유럽에서 호재, 그 다음에 3분기 실적의 결과가 어떻게 불확실성 관련되는 부분 해소, 이런 여부에 따라서 이후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